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지붕 있습니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살짝 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위치가 맞는 것 같죠? 영상을 계속 보면 먹이를 찾아 길바닥을 어슬렁거리는 FPV 드론이 뭔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지상 드론이죠. 보급품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수직 남북을 맞추면 네, 콘스탄티노프카라는 그 도시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보급품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상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 위험해서. 그래서 보급품을 몰고 싣고 이제 드론을 또 러시아는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장소인데요. 이 노랗게 쳐 있는 것은 영상이 안 나와서 노랗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볼 땐 빨갛게 칠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것들 빗금 쳐진 게 러시아 특수부대가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는 건데 옛날에는 러시아 특수부대건 뭐건 일단 사람이 여기 찍히면 무조건 빨갛게 칠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미국 시민권자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곳이라서 러시아의 전과는 축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전과는 돋보이게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노란 거 다 빨갛게 칠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완전 포위됐죠. 포위망 이쪽으로 이제 뭔가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드론으로 막고 있는 거죠. 네, 거의 여기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콘스탄티노프카는. 네, 자 한번 수미 지역부터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보이지 않고 고피안스크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리만 지역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정가를 올리고 있다는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나 조금 아까 그 드론 보셨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레도 러시아는 완전히 다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인정되지 않고 네,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어제 나온 영상인데요. 제가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오늘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여기 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만 지하 방공호 겸 식품 저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요거 다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거 건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가 아마 여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도 사실 여기 의심은 했었는데 이거 너무 흐리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확신을 못했는데 러시아 측 채널에서 여기가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러시아군이 그 지하 방공호 겸 음식 저장 창고 그 앞에서 총을 쏘면서 뭔가 수류탄도 던지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여기 그 대전차 지뢰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던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뭐냐면은 러시아군이 여기서 전혀 우크라이나 드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드론만 이 영상을 찍고 있고 러시아군이 대전차 지뢰로 우크라이나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집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는 이 동네에 없다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그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군이. 이 러시아군이 전혀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의아했는데요. 이 지역은 수직 남북 마시면 또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최종 그 대도시 방어 라인이 있는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지코프카 이 밑에가 이제 콘스탄티노프카인데요. 여기 슬라비안스크 방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장소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도시 라인 아닙니까? 지금 콘스탄티노프카가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여기 리만도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공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다 못해도 하여튼 어느 정도
그 진전이 이쪽에서 보일 것 같으니까 지금 이쪽이 위급하다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리만에 진입하여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리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리만에 우크라이나 측도 야 이거 러시아군이 막 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위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로체 지역의 콤소몰스크 여기는 굴리아이폴리에 말하는 것인데요. 굴리아이폴리에 여기 완전히 러시아나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비급만 쳐주고 있죠. 아님 무장공비 들어간 거임. 근데 여기 사실 여기인데 이만큼 남은 건데 여기는 인정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은 그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그 물류센터를 공격한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러시아군이 민간인 식료품 관계된 거는 공격을 안 하는 줄 알고 여기다가 민간인 식료품 뭐 냉장 뭐 그런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군수품 그 저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민간인한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나토 미국과 그 제 주도로 나토가 발트해에서 매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걸 다 읽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쪽 발트해에서 매년 하고 있는 훈련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올 여름쯤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쪽을 통해서 러시아 여기다가 미사일 공격을 할 건데 우리는 신원 미상의 물체다 모른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미리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특별히 허가된 비행기 말고는 여기 나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공격할까 봐 그러면 폴란드한테 불똥이 튈까 봐 우크라이나 일로 들어오지 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폴란드 통신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인근 영공을 초가을까지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 제한 조치는 공식적으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시행되며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키예프의 드론 비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조치의 도입은 우크라이나 측이 플라밍고 미사일 또는 유사한 미사일로 올여름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폴란드가 영공을 폐쇄함으로써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불과 370km 떨어진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여기잖아요. 러시아 영토인데 떨어져 있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은 야, 너 폴란드 너네 영공 통과 허용했지? 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미국과 나토의 훈련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여기서 훈련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을 제가 위치도 찾아놨는데요.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보면은 여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태양광 판넬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우크라이나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 그죠? 여기가 바로 어디 근처냐면은 여기요. 우크라이나 여기 에너호다 여기 자포리자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바로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그 태양광 발전소 있는데 여기 이런 변전 시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이것도 태양광인가? 엄청 많네. 여기도 이것도 태양광인 모양인데? 이거 뭐야? 이거 다 태양광이야? 없네 많아. 헐. 이것도 태양광인가? 헐. 네, 태양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간스크 이메인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열차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콘스탄티노프카 지금 러시아가 거의 포위해서 거의 대부분 점령 직전인 그 콘스탄티노프카를 공격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카르코프, 오데사, 파블로그, 기타 등등 계속 야간 공습을 하고 있고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할 때 스웨덴 공군의 정찰기가 이제 그 정찰을 했대요. 러시아 측 대공 레이더 어디 배치돼 있고 주파수는 못 쓰고 이런 방식을 이제 정탐을 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핀란드도 그런 정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했고 핀란드도 했고 그리고 핀란드는 그걸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축량을 줄이지 않고도 매달 최대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창고에 있는 거 창고 재고량을 줄이지 않고 100발 계속 한 달에 100발씩 쏠 수 있대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에 오레시니크 발사한 거는 시험 발사였다고 그 해당 지역의 정찰기가 이 해당 지역에 두 군데 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하고 그 키예프에 두 군데 쐈는데 해당 지역에 러시아 정찰 드론이 가갖고 잘 관찰하면서 이걸 실제로 쏘면은 오차 범위가 얼마나 퍼지나,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나 이런 거를 이제 실험차 쐈다는 얘기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독일 라인 메탈사와 57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루마니아 육군 현대화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입니다. 뭐 러시아하고 전쟁 대비하나 보죠. 레이저 이제 그게 좀 효과가 낮대요. 그래서 레이저는 지금 실전에서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비용 초과 우려 속에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지출을 직접 독일,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그런데 보면 중단이야. 적대행위 중단. 이거는 일시 휴전하고 우리 잠깐 숨 돌릴 틈 좀 다오 그런 거거든요. 푸틴이 그런 걸 받아들이면 바보죠. 푸틴은 키예프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키예프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다. 집권층은 진정한 종식을 원하지 않는데 평화는 그들의 권력 유지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콜롬비아 용병들이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일할 데가 없대요. 콜롬비아에서. 그래갖고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러 가는 거라 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또 탄압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위협의 규모. 그러니까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이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긴 한데 러시아 대공 그 미사일이 잘 막고 있다. 그러한 얘기죠. 크림반도의 주유소에 길게 크림반도에 지금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로 차를 보내잖아요. 기름차. 그걸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휘발유를 배달하는 차 있잖아요. 탱크롤이. 그걸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발유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원래 갔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해갖고 이제 이쪽으로는 크림 다리는 가지 말고 아마 이쪽으로만 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를 계속 드론 공격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게라시모프가 욕을 먹고 있대요. 게라시모프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게라시모프 뭐했냐? 야 이런 거 못 막냐? 이런 거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10만 명 감소했으며 매달 4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매달 2만 명의 탈영을 잃고 있다고. 푸틴은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골치 아픈 유럽을 뭐가 탐난다고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거기 아무 자원도 없고 석회수 나와갖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외국 이민자 받아들여갖고 맨날 칼부림 나는 동네를 왜 먹으려고 하는 거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이를 긴장 고조로 간주하고 보복할 것을 우려해 미 국방부가 독일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한테 만들어준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구조의 시계를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다는 건가? 뭐 그냥 보여주는 건가? 최근까지 이스라엘군은 야간에 병력이나 이런 걸 이동을 했었는데 레바논군이 그 야간 그 열화상 장비를 장착하고 드론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딴 거 필요가 없대요.
이거는 이 드론이 그 쿠웨이트 공항을 공격하는 영상인데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격한 시점은 밤인데 이거는 허나 대낮이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저는 의심되는 나라가 있는데 전에도 이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증거 없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거 그 공항 선전하고 있어요. 이란 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란 해군은 몇 시간 전 오만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발표하고 해당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미국 군함이 자기네를 공격해서 자기네도 반격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야, 여기 좀 길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예요. 미국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쟁 권한법 결의안을 지난번에도 비슷한 거 했잖아. 이거. 예? 근데 뭐 몇 가지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 곤란한 입장에 이제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원래는 반대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입장을 조금 도와주려고 거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야 이거 놔! 내 초새끼들 다 혼낼 거야. 야야야 참아 옆에서 이렇게 말려주는 역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유가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어제보다 떨어졌잖아. 어제는 95달러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헐 이건 이제 한계가 온 건가요? 트럼프는 더 이상 이 유가를 선물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도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고 트럼프가 찔끔 공격한다고 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하면 이란이 엄청난 공격으로 다 개박살 내버릴 거고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온 건가요? 예, 레바논 남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진지에 박격포가 와서 또 병사 한 명이 죽고 또 사망을 했다는 중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옛날에 이스라엘이 많이 하던 짓이거든요. 이번에는 누가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꽤 했었어요. 가자지구에서도 평화유지군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은 합의했다는데 예?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국은 합의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장관이 또 그런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헤즈볼라 역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미국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우리는 아닌데 막 여기저기서 그래. 우크라이나랑 똑같아. 우크라이나도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정보 출처를 이제 인용하지 않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딱 그래. 미국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당사자들이 아님 막 이래. 미국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휴전 협정을 발표했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헤즈볼라의 완전한 휴전과 남부 리타니 지역에서 병력 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헤즈볼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무장 해지하지 않고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협상일까요? 헤즈볼라를 레바논 정부가 무장 해지시키라는 압력이지 뭐긴 뭐야. 이스라엘이 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기 힘든 걸 레바논 정부가 하겠니?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보다 무력이 훨씬 센 이스라엘이 못하는 걸 레바논 정부가 할 수 있겠냐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기치는 이란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할 경우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죠. 베이루트는 거기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또 이란이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 항공모함 세탁실에 불났다는 그 배 안에 불난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배가 여기 홍해 여기에서 되돌아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돌아갔어요. 불났다고 세탁실에 불났다고 하면서.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미국 배도 똑같은 장소에서 예멘한테 공격받고 도망갔거든요. 곧 같은 장소예요. 그 전에 있던 그 아이젠하워, 이건 포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멘한테 공격당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장소 더 이상 이 밑으로 못 내려와. 얘네 미국 항공모함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예멘한테 얻어먹고 가는 거야.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석유 및 석유 제품 매장량이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금 이 순간 이란의 아야톨라들은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시설을 방문하여 핵전쟁 억지력 증강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핵 전문가 그룹은 생산 공정의 모든 시스템과 요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반을 더 강화했습니다. 5년 만에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원심 분리기인가 봐요. 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 키랑 비교하니까 작은 거네. 이게 그 농축하는 거, 그 핵무기급으로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른 뉴스에서 이걸 본 것 같아요.